환영합니다. 알까북까TV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disaster입니다. 자, disaster의 어원적인 개념 먼저 보시죠. 자, 접두사 this는 away의 개념으로 사용되고요. aster라고 하는 어근은 star, 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disaster의 어원적인 개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별이 저 멀리 사라져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별이 하늘 저 멀리로 사라져가는 것. 과연 이걸 뭘 얘기를 할까요? 자, 바로 이런 얘기예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 시절에는요, 별이 하늘 멀리로 사라져가게 되면 특정한 사람이나 내지는 국가에 안 좋은 일이 닥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던 거죠.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재난이나 재앙, 참사,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져 가면 우리나라에 또는 그 나라에 훌륭한 인재가 또 죽었구나. 내지는 국군이 이제는 좀 기울어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떨어지는 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똥별, 유성이라고 하는 건 다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돼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별이 떨어지면 그것이 한 나라의 국군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인재가 없어지거나, 그렇죠? 국군이 약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하느님의 뜻,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disaster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this라고 하는 접두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봅시다. 자, this는 지금 away라고 하는 의미를 써놨지만요, 이것이 조금 더 의미가 발전되면 부정의 개념인 not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정 접두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저기 5개의 예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걸 가지고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아마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어휘일 테니까. agree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 away의 개념을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동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뜻이에요. 동의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게 뭐예요? 동의하지 않다, 부동의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away의 개념이 결국 부정의 개념, not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 따라서 away의 개념으로, not의 개념으로 적절하게 의미를 첨가시켜서 어원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보시면 dispatch, 이건 그대로 away의 개념이죠. patch라는 게 뭐예요? 헝겊조각, 천조각을 patch라고 하거든요. 의미는 그런 거지만 전체 중에서 일부분의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용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 중에 한 사람을 멀리 보내다, 이런 정도의 어원적인 개념이에요, dispatch가. 그래서 어떤 의미가 돼요? 이것은 파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dispatch.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disguise. 이 guise라고 하는 이 어근은 어원적으로 form, shape, 형태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자, 그래서 이 disguise 하게 되면은 형태를 away, 멀리, 원래 형태를 멀리 없애버리다, 이런 정도의 어원적인 개념이에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모습을 멀리 없애버린다는 얘기가 의미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것은 변장 내지는, 그렇죠, 가장하다, 변장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장하다, 가장하다. disguise. 자, disagree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당연히 이건 뭐예요? 그렇죠? agree의 반대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disappear. appear는 나타나다니까 뭐예요? disappear 하게 되면 사라지다잖아요. 그죠? 사라지다, 이런 뜻이죠. 당연히 이것도 appear의 반대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this is는 뭘까요? is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알죠? is. 그렇죠. 이거의 형용사가 is예요. 이해가 되시죠? is의
easiness 내지는 ease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편안함, 쉬움 뭐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this는 not의 개념을 적용시키면서요. 편치 않은 것 이런 뜻이에요. 몸이 편치 않은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돼요? 그렇죠. illness. 그렇죠? ailment. 바로 질병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this is. 몸이 편치 않은 게 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s is 하면 illness나 ailment. 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휘가 됩니다. 자, 접두사 this의 개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as라고 하는 어근으로 가봅시다. 자, as라는 어근도 중요합니다. star의 개념을 지니는 어근이에요. 물론 star의 개념을 지니는 어근이 이거 말고 또 있었죠? 자, 그건 또 뒤에 가서 얘기하고요. 앞에서도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asterism. asterism 어디서 봤나요? 앞선 강의에서 constellation이라는 단어 있었죠. 바로 성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별자리. constel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 타이틀어로 강의를 드렸었죠. 거기에서 동의어로서 성좌 별자리에 이 asterism이라는 단어 하나를 제가 동의어로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 astrology.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astrology, astronomy 이렇게 돼 있죠. 자, LOGY라는 어근은 science, 학문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는 전미사가 되겠고요. NOMY 이것은 rule, 다스린다라고 하는 통치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어근이에요. 자, 그러니까 astrology 하게 되면 별 자체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고요. 어원적으로 astronomy 그러면은요 별을 통제하고 그렇죠? 제어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런 것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별 자체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은 별 보고 점치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 자체에 관한 학문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astrology 그러면은 점성술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점성술. 그에 반해서 astronomy 그러면 이것은 그렇죠. 천문학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astronaut. 자, naut라는 어근은 이것은 어원적으로 sailor란 뜻이에요. 선원이란 뜻이에요. 항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를 항해하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우주 비행사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주 비행사를 astronaut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잖아요. 물론 쉽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돼요? space라는 우주라는 단어와 man을 붙여서 spaceman이라면 되죠. spaceman. 우주인. 그렇죠? 우주 비행사. 좀 어려운 단어를 쓰면 cosmonaut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astronaut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 단어 보면 astrodynamics. dynamics라는 건 뭐예요? 역학, 힘에 관한 학문을 역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strodynamics이라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astro라는 단어가 별이라는 뜻에서 별 전체를 이야기하는 천체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체 역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strodynamics 하면 천체 역학이 되고요. 자, 마지막 단어 보죠. astrophysics. physics는 물리학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뭐가 되겠어요? 천체 물리학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this란 어근, 그렇죠? 어웨이의 개념과 aster, 스타의 개념을 지니는 이 어근을 동시에 가진 disaster, 재앙, 그렇죠? 별이 멀리 사라지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럼 disaster의 동의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disaster의 동의어 한번 알아봅시다. 재난이나 재앙이나 대참사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어 단어입니다. 자, 앞에서 강의했던 타이틀로 강의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단어였었죠. catastrophe. 그렇죠? 캐타라고 하는 다운의 개념과 스트로프라고 하는 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홀딱 뒤집어져 밑으로 깔아져 버린 것. 그렇죠? catastrophe. 기억나시나요? 이제 바로 대참사라는 의미로서 쓰여질 수가 있었죠. catastrophe. 자, 그 단어의 동의어를 소개해 드렸을 때 또 기억나는 단어들이 있었나요? 이 단어 있었죠. 그렇죠? calamity.
이 단어도 있었고요. 또 이 단어도 소개해드렸죠. 마치 V처럼 됐네요. R인데 죄송합니다. R입니다. R. earthquake. 땅이 흔들리는 것. 지진이란 뜻인데 이것이 지진이 재앙이라는 의미로도 가는 것이죠. 그렇죠. 홀가닥 뒤집어져 버리는 것. 대참사, 대재앙도 earthquake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단어들 이미 catastrophe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타이틀어로 해서 할 때 동의어로 소개해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끄집어냈고요. 또 이 단어도 소개해 드렸었죠. accident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accident는 사고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accide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재앙이거든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커다란 사고 같은 것들을 accid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ccident 때에 따라서는 재난, 재앙인, 참사라는 의미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참한 어떤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accident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앞에 miserable accident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아주 불행한 사고. 참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accident라는 단어를.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써주면 참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tragedy 뭐예요? 비극이잖아요. 그죠? 비극적인 사건을 tragedy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걸 참사라고 하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tragedy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한 맥락으로 끄집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동요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 파생어하고 중요 어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디제스트의 파생어나 중요어구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디제스트의 형용사 형태가 되면 당연히 재난의, 재앙의, 비참한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뭐 불행하다는 의미도 가능해요. 불행한 이런 의미로도. 그렇죠? 불행하다는 의미가 되면 동의어들이 꽤 많죠. 그래서 그건 접어두고요. 보통 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정도만 동의어 몇 가지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 형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디제스트의 형용사 형태.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disastrous 이렇게 표현합니다. disastrous. OUS를 집어넣죠. 그죠? disastrous. 자, 그럼 disastrous의 동의어로 쓸만한 것들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이 단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catastrophe. 그렇죠? catastrophic. 대재앙의, 재난의. 또 하나는 A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calamity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calamitous. 이렇게 처리하죠. 이것 또한 앞서서 소개가 됐을 거예요. calamitous. 자, 그리고 tragedy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tragic. 그렇죠. tragic이란 이 형용사 형태를 많이 씁니다. tragic.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AL을 더 첨가해서 형용사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tragic, tragical.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보통 tragic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단어 있습니다. 그렇죠. wretched.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걸 wretched라고 하죠. 빈도수 높은 단어예요. 자, 또 하나는 그렇죠. accursed. 자, curs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알죠. 의미. curse가 뭐예요? 저주란 뜻이잖아요. 그죠? 악마의 저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치 누구누구에게 또는 뭐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부어진 듯한. 그렇죠? 쏟아진 듯한.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비참하고 대재앙이라는 의미로서 accursed 정도도 가능하죠. 저주받은, 정확히는 그런 뜻이에요. accursed 사실은 저주받은, 아주 비참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죠.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 수단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ill 내지는 evil starred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D가 좀 괜찮아요. 그렇죠. ill starred, evil starred 요래도 비참한 재난의 재앙의 이런 뜻으로 가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설명 안 드려도. 자, 이런 정도면은 동의어는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하나 제가 우리나라 말로 써놓은 게 있죠. 유성 별똥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 멀리 사라져가는 것. 사실은 오늘날에는 그게 유성 별똥별이다라는 걸 요즘에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디제스터 하면은 별똥별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유성을 떠올리라는 의미에서 여기다 한번 유성이나 별똥별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는지까지 한번 여기다 한번 첨가시켜 한번 놨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유성, 별똥별. 유성이란 말은 이 흐를 유자예요. 뭐 요즘 학생들은 한문을 잘 안 배워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흐를 유자거든요. 유수 같다 이런 말 쓰죠, 여러분들. 흐르는 물이 유수예요. 그렇죠? 마치 그 사람은 말하는 게 유수 같다. 그렇죠? 그러면은 흐르는 물처럼 아주 막힘없이 잘 매끄럽게 잘 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성 그러면은 이게 별성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별. 그래서 쭉 땅거미를, 그렇죠? 땅꼬리를 이렇게 만들면서 쭉 밑으로 쓰러져 가는 별을 유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똥별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유성이란 말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영어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렇죠? falling star 내지는 뭐 여러 개라면 S를 동반해도 되겠지만 falling star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alling star라고 쓰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shooting sta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hooting star. 그렇죠? 이 falling 떨어지는 별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단어 falling star 정도의 유성 별똥별의 의미를 지니는 영어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디제스터 하면은 falling star 이거와 같이 묶어서 연관해서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디제스터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